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강원도 내 곳곳에서는 그날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지며 순국 선열과 독립투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전 그날 도내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오늘 다시 더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홍천 동창마을에서도 주권을 빼앗겼던 그 시절 일제 총칼에 맞선 독립투사들의 투쟁 정신은 힘찬 태권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날의 뜨거웠던 항쟁은 뮤지컬 공연으로 재현돼 큰 감동과 울림을 줬습니다. 강원도청 벽면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10명의 초상화로 붉고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시민들도 대한독립 만세가 새겨진 수건을 목에 두르고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10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며 거리에서 다 함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학생들도 태극기를 만들고 그리며 우리 국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태극기가 요즘에 태극부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태극기의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는데 막상 태극기는 저희가 3.1절 운동할 때 사용되던 저희 나라 고유의 국기이고. 안중근 의사의 손이 새겨진 현수막에는 시민들이 함께 손도장을 찍으며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해서 행사가 있다고 나와봤는데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예전 저희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3.1운동을 기리는 타종식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여해 온몸으로 희생하며 나라를 되찾아준 선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이 대를 이어서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신데 근데 제가 이게 후손이 이게 못 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덕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서는 남북 강원도를 가로막고 있는 철책을 끊는 퍼포먼스도 함께 열려 하나된 한반도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시민 건강 달리기 대회가 열려 3.1운동의 참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단결과 민족의식을 높여줬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독립정신에 깃든 아리랑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일제와 맞서 싸운 광복군 군가에도 등장하고 193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산의 자서전에도 독립군들이 부른 노래로 소개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과 저항 정신에 깃든 아리랑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리랑은 항일투쟁의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이 원동력이었고 치열한 진짜 참 정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검열이 극심할 때도 우리 민족은 아리랑을 시가 문학에 담아 저항의식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의 어떤 그런 저항성 혹은 아리랑의 정치성, 아리랑을 통해서 조선인 대중의 마음을 묶어서 일본에게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또 해외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줄기차게 항일운동을 펼친 원동력은 바로 아리랑이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잊혀진 아리랑, 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아픔을 승화한 아리랑을 찾아서 발굴하고 또 그 전시로 알리고 학술 대회를 통해서 알리고.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아리랑에 담긴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 연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춘천 시내 아파트 오늘 국기 개양률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 학원연합회가 춘천 시내 아파트 41개 동을 조사한 결과 3,351개 가구 가운데 25%인 851개 가구가 오늘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개양률은 21%에 머물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하며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었던 강원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채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자 강원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북 교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준비는 물론 60여 가지 남북 교류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 합의에 실패하자 진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본격적인 남북 교류 협력 시대 진입을 기대했지만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분단 체제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 강원도민들의 안타까움이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북한이 개장할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대응 전략도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연계해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 사업의 완결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껏 기대를 걸었던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됐지만 남북 교류를 향한 강원도의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을 지역별로 파악해 휴업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 제재와 감사, 공정위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직속기관 등에서 임시 돌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2시 40분쯤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낮 12시 반쯤 홍천군 서성면 풍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숲과 들 0.1헥타르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쯤에는 춘천시 근화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직원 44살 이모 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19 양구 4개국 국제 여자 야구 캠프와 시범 경기가 오늘부터 사흘간 양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캠프와 시범 경기에는 일본 홋카이도 호네츠 레이디스, 대만 타이베이 썬데이, 홍콩 썬더버드 등 해외 팀들과 양구 블랙펄스 등 국내외 15개 팀이 참가합니다. 특히 백인천 전 MBC 청룡 감독과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 등이 참가하는 우수강사 초청 국제 야구 클리닉도 실시됩니다. 석회석 광산과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봄철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5월 31일까지 동해안 화력발전소 등 대기배출 사업장과 시멘트 제조사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환경청은 해당 기간에 농촌과 공사장 등에 대해 불법 소각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도내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이상 급감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월 도내 건설 수주액이 2,140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95.4% 감소했습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15%, 민간부문 67% 감소했고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에서 67%, 토목부문에서 98% 줄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13% 증가했고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4%대 증가, 재고는 3.5%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날 8골이 터지면서 겨우내 기다렸던 축구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정규목 기자입니다. 3.1절 100주년의 문을 연 2019년 K리그. 2만여 관중의 응원 속에 지난해 챔피언 전북과 FA컵 우승팀 대구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전 축포의 주인공은 대구 에드가였습니다. 전반 22분 높이 있는 헤더로 올해 K리그 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3관왕을 노리는 전북도 실점